안녕하세요. 더케어 동물의센터의 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놓치는 응급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좀 더 지켜봐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갑자기 축 처지거나 호흡이 너무 빨라지거나 하는 증상들입니다. 또는 기침을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한다거나 구토를 많이 한다거나 완전히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의외로 응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람에 비해서 8배 정도의 통증을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생의 습관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어서 본인의 아픈 것들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발견을 하거나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면 많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제가 심장을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심장 환자들 중에서 한 고양이 환자였어요. 그분의 경우는 밤에 호흡이 안 좋아졌거든요. 호흡이 너무 빨라졌는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예약이었어요. 다음 날이 예약이니까 내일 아침 되면 병원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떠난 거예요. 사실 너무 안타깝거든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뻔하기도 했었고, 조금만 아이가 늦게 안 좋아졌어도 진료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뭔가 불안하면 그냥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괜찮다는 거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뭔가 조금 의심스러우면 그냥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호흡이 안 좋아서 숨을 잘 못 쉬면 당연히 응급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구토나 설사는 언제가 괜찮고 언제 응급인지 이것도 한번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하고 컨디션은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좀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설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설사를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물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도 잘 먹고 이 아이가 행동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루 이틀은 지켜볼 수 있겠죠. 응급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이 지나서라도 계속적으로 증상이 생긴다면은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탈수가 상당히 빠르고 전해질 소실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본다라는 것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질환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실 치료가 어려워지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이 심장병 중에서는 페이트라고 말을 하는 혈전 색전증이 그렇습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는 뒷다리를 못 쓰게 되거든요. 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끄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 질환은 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약물을 쓸 수 있는 것이 확 줄어들어요. 색전, 혈전은 이런 색전과 혈전을 녹여야 되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 4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는 이 혈전을 녹이는 약물들의 부작용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예후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GBD라고 하는 위염전증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서 괴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돌려놓거나 또는 괴사 부위를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폐부종, 당연히 폐에 물이 차거나 오래 차 있을수록 이뇨제로 이 폐수종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겠죠. 즉, 빨리 응급질환을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가 들어갈수록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야간이나 새벽 또는 일요일 같은 휴일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가까운 24시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까운 24시 병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평상시에도 24시간 병원을 꼭 다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집 앞에 있는 병원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잘 아는 또는 가까운 병원을 다니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라고 한다면 전화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동하시면서 연락을 하시는 게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나 챗GPT를 통해서 집에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그 시간도 아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심각한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약을 먹이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람약을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거나 독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진통제, 타이레놀 또는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먹었을 때 심장이나 간에 엄청나게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쓰는 약이지만 사람에게 쓰는 용량과 아이들한테 쓰는 용량이 달라서 너무 과한 용량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먹이시지 마시고 빠르게 수의사분과 상담을 하시거나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응급 상황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만큼 응급하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오랫동안 참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케어 동물의센터의 김희원이었습니다.